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엘리는 오스카르의 집을 방문하고 오스카르는 엘리의 아픔을 교감하면서 둘은 다시 이전의 믿음을 회복한다. 엘리로부터 용기를 얻은 오스카르는 늘 자신을 괴롭히던 코니에게 막대를 휘둘러 귀를 다치게 한다. 한편 엘리로 인해 연인을 잃은 마을 남자 라케는 엘리를 죽이려 하다 오히려 엘리에게 죽음을 당하고 만다. 그 후 어느 날 복수를 위해 코니의 형이 수영장으로 오스카르를 찾아와 물속에서 3분 동안 버티라며 오스카르의 머리를 물속에 넣는다. 오스카르가 물속에서 괴로워하는 그 순간 엘리가 나타나 오스카르를 구하고 오스카르와 엘리가 기차를 타고 마을을 떠나는 장면에서 영화 렛미인의 막이 내려진다. 자, 이 영화 보신 바와 같이요. 그 흡혈귀 소녀와 그 소년 오스카르 사이에서의 그 사랑의 그 도피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. 그렇지만은 그 단순히 이제 줄거리상으로 보면 하나의 그 흡혈귀 장르로서의 그 상업영화, 전형적인 상업영화의 그 틀거리를 갖고 있죠. 근데 그 단순히 우리는 그 상업영화적 그 특징만을 주목해서 볼 것이 아니라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그 타자에 관한 문제를 보다 이제 심층적으로 다뤄야 하겠습니다.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타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타자라는 것은 주로 이제 그 주체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죠. 그 일단 한번 칠판으로 한번 가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. 한자로는 이렇게 이제 쓰게 되고요. 그 영어로는 the other가 되겠는데요.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말로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면은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. 근데 이 남타자의 반대말이 되는 거는 자가 되겠죠. 스스로 자자요. 이 자가 이제 이 타자를 규정한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. 어떤 것을 규정하니까 자아가 곧 주인이 되겠죠. 그래서 주임된 몸이라고 해가지고 주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주체에 의해서 그 규정이 되는 것, 그것이 바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대상이 되는 거고요. 이 주체는 어떤 물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규정을 하기 때문에 이 주체는 일종의 이제 주인된 자로서의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주관으로서의 의식을 이제 갖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주관 의식에 의해서 그 규정되는 것이 일종의 객관, 대상이 되는 것이죠. 이처럼 그 근대의 이성이 이러한 대상들이나 객관적 그 물체 또는 사태들을 규정을 합니다. 나와 다른 것으로 타자로서 규정을 하면서 규정하는 동시에 타자를 규정하는 동시에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그 확립을 시키는 것이죠. 근데 이런 과정을 그 근대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수립을 했냐면 일단은 그 근대의 이성을 갖고 있는 근대인들은 그 근대 이성을 가지고
이 타자로서의 존재들을 마음대로 이제 개념 틀에 의해서 규정을 하죠. 그 대표적으로 타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자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연 대상물인데요. 근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것이 이 자연 대상물을 어떤 신성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그 관찰, 객관적 관찰에 의해서 자연 대상물의 그 변화 양상을 굉장히 그 객관적으로 관찰하죠. 그리고 그 변화 양상을 그 변화 양상의 어떤 유형이나 패턴을 개념화 작업에 의해서 추상화 작업에 의해서 이렇게 유형화시킵니다. 일정한 그래가지고 일종의 그 규칙이나 법칙을 이제 만들어내죠. 그것이 바로 이제 자연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자연 법칙을 근대인들이 자꾸 추출해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연 법칙들의 대상물이 되는 이 자연이라든가 그리고 사물, 사건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변화하죠. 일정한 유형화가 상당히 힘듭니다. 유형화가 힘드니까 변화무쌍하니까 어떤 그 사건의 그 연속성에 의해서 우연성에 의해서 그 질서를 부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. 질서 부여하기 힘들어지니까 아무